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의 수 확률 통계의 68번째 동영상으로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분포, 모평균과 표본 평균, 모분산과 표본 분산, EBSI 올림포스 구명석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56번 동영상에서 서진아 선생님께서 통계적 추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셨는데 서진아 선생님의 설명에서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고 모집단과 표본 평균의 분포를 C++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67번 통계적 추정을 위한 신뢰도 구간 찾기 및 부동 소수점 반올림 C++ 알고리즘 이 동영상의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앞으로 67번 동영상에서 구현한 C++ 알고리즘을 자주 사용하니까 이 동영상을 안 보셨다면 반드시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67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여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하고 Show in 폴더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68 Sample Distribution 이렇게 하고 폴더를 복사하여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엽니다. Probability Statistics를 누르고 68번 폴더에서 talkplayfun vector.hpp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isnone.cpp를 더블 클릭하고 Ctrl B 이렇게 하고 vector.hpp를 이렇게 정렬합니다. talkplayfun vector.hpp 이 파일에서 Ctrl End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 보면 End of class normal distribution 이 부분에서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하고 sample distribution 이렇게 하고 int sample size 이렇게 하고 return normal distribution을 하나 만드는데 this and mean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는 this m sigma에서 나누기 SED SQRT 더블 이렇게 하고 sample size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복사하여 붙여넣고 이번에는 population distribution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곱하기로 바꿔줍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여기에 value type 이렇게 캐스트를 넣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value type 여기도 괄호를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 두 함수의 사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일단 EBS 구명석 선생님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 두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제를 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적 추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예측하는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떤 통계적 수치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생활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순열조합, 확률 이런 것들을 쭉 배워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계조사에서 자 개념부터 한번 용어 정리해 볼게요. 알고자 하는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 한다 이런 말이고요.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분필회사 사장인데 요 분필의 강도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분필을 만드는 모든 수백만 개의 분필을 다 조사해야 되죠. 그게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든 분필을 모두 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던지게 되면 이거 쓸 수 있는 분필은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서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그러한 몇 개의 표본을 뽑아서요. 그 표본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 전체의 대상, 전체 분필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표본을 뽑는다 그 뜻이고, 통계조사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한다. 우리 인구 센서스 같은 거 있죠. 뭐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이렇게 해서 각종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족 몇 명이에요? 구성원 누구누구예요? 뭐 소득 수준 얼마예요? 등등 그런 것들을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런데 모집단의 일부분, 즉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한다. 선생님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분필의 강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조사하게 되면 팔 수 있는 분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표본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뭔지, 전수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얘네들을 다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기회비용 그리고 시간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표본을 조사한다 그 뜻이고, 자, 요 용어 중요해요. 표본의 크기. 자, 분필 몇 개를 100개? 그러면 전체 분필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개를 진짜 실험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100개 거기에 해당되는 표본에 포함된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라는 크기라는 용어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의 각 대상이 추출될 확률이 같게 되도록 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에서 누가 특출나게 더 많이 뽑힐 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은 대표성, 임의 추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본들이 골고루 얘를 뽑을 확률이나 얘가 표본으로 될 확률이나 그런 것들이 똑같다는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가 꼭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일단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즉 개수 n개를 뽑아. 그러면 표본들이 이렇게 n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의 추출이다. 이제 용어가 돼야 돼. 아, 얘네들이 뽑힐 확률들이 똑같았던 거야. 그럼 대표성을 띨 수 있게끔 임의 추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의 추출 말고 우리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은 미리 들어봤잖아요. 그죠? 어떤 표본을 딱 보고 나서 다시 모집단에 집어넣고 또 뽑는 거. 원위치 시키는 거.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뽑았으면은 걔를 버리고 또 계속해서 하는 거. 이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요렇게 표본들에 대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고 기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돼 있어서 그거의 어떤 정의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표본 분산을 구할 때 n-1로 나누는 이유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n-1로 해보니까 오차가 더 작더라.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혹시 내신이나 이런 거에서 n-1로 나눈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하고요. 자, 3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3번부터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요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봐.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주머니 안에요. 요 주머니 안에 자, 이렇게 숫자가 적힌 공이 있어. 1이 적힌 공이나 3이 적힌 공이나 5가 적힌 공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모집단이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2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2개. 자, 2개를 끄집어냈을 때 그 2개의 표본 평균을 한번 선생님이 구해보려고 해요. 표본 평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자, 봐. 전체 집단 모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럼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모평균 m이라 한다 했잖아. 그럼 얘를 평균 한번 구해볼까? 당연히 3이겠지. 자, 1 더하기 3 더하기 5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누기 3을 해. 그럼 당연히 3 되는 거야. 자, 요게 뭐라고요? 모평균이야.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을 M이라 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분산, 자,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선생님이 구해볼게. 그럼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게요.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 9 더하기 5의 제곱 25 거기서 나누기 3 하고요.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35에서 3분의 27을 빼. 그러면 요거 계산되나요? 그럼 얘는 3분의 얼마지? 35에서 27을 빼잖아. 그러면 8이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 얘가 바로 3분의 8이 뭐야?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해서 모분산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 이해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2인 그런 것들을 딱 뽑아줘. 두 개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죠? 두 개를 뽑는다. 그러면 이렇게 뽑고 나서 복원 추출을 시켜놓고 다시 딱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 이쪽에 첫 번째 나오는 공에 적혀 있는 숫자, 두 번째에 공에 적혀 있는 숫자. 그럼 요 1, 3, 5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도 1, 3, 5 이렇게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왔다. 그거의 평균. 자, 우리가 표본 평균이란 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뽑은 공, 그리고 두 번째 뽑은 공. 즉 정확하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뽑은 공에 적혀 있는 숫자 나누기 2 한다는 얘기잖아. 얘하고 얘에서 1이고요. 3, 3을 뽑았으면 3이고 5를 뽑았으면 5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1하고 3을 뽑았으면 2가 되고 요거는 3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요게 2하고 3이 되겠죠. 3하고 5를 뽑아서 4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4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들이 지금 요렇게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쌤이 요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잘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위에는요. 표본 평균 될 수 있는 종류. 그리고 밑에는 표본 평균이 취할 수 있는 값 요거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변수를 위에 적고 걔가 나올 확률을 밑에 적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이 될 수도 있고요. 표본 평균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전체 확률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하잖아. 그지? 그래서 합은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9개가 있는데 1이 될 확률은 9분의 1인 거고요. 2가 될 확률은 9분의 2가 되는 거고 3이 될 확률은 9분의 3이 되는 거고 4가 될 확률은 9개 중에서 2개니까 9분의 2가 되고요. 5가 될 확률은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뭘 하냐면 표본 평균, 잘 들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직접 이렇게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쌤 해볼게.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우리 하는 것처럼 1 곱하기 9분의 1, 2 곱하기 9분의 2, 3 곱하기 9분의 3, 4 곱하기 9분의 2, 5 곱하기 9분의 1을 전부 다 계산하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9분의로 묶어. 1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니까 4 그 다음 요거 3, 3은 9 그 다음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 10 그리고 22 그리고 27 그러면 당연히 3인 거. 얘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이 아까 얼마였지? 쌤 봐봐.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했는데 요게 3이었잖아요. 그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거야. 이렇게. 표본 평균들의 분산 구해볼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자 9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 1이지. 그지? 그 다음 더하기에 2의 제곱 곱하기 2 돼야 될 거. 그럼 8 이렇게 3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7 그 다음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2니까 32겠죠. 5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을 빼. 자, 그럼 요 계산해 보면요. 요 9분의가 되고 자, 위에 한번 볼까? 9. 그리고 여기 더하면요. 36. 그럼 68이죠. 68에서 25 더하면 얼마? 68에서 25 더할까? 그러면 94
3이 돼요. 그죠? 거기서 빼기를 9를 빼야 되니까 82를 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9분의 얼마가 되죠? 얘를 계산해주면 12지, 12. 그죠? 12. 그럼 얘는 3분의 4야.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원래 모분산이 3분의 8이었는데 표본의 크기가 2였잖아요. 그죠? 2. 그러면 요걸로 딱 나눈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다고? 원래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2로 나눈 거하고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모집단의 분산인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는 걸 특수한 사례, 그죠? 일종의 어떤 예가 되는 거야, 그지? 이런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 선생님이 이렇게 던져주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저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 다시.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들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원래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그리고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같더라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같이 요걸 먼저 정리하고 갈게. 표본 평균의 분포를 쌤이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모집단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당연히 표본의 크기에 상관없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자, 요게 2번이 빠져 있네요. 그죠? 자, 그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x바 자체가, 그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요렇게 쌤 적을게요. 그냥. 자, 모집단 있잖아요. 모집단. 모집단이 정규 분포 있죠? 정규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대충 n 값이 한 30 이상이 되면요. 30 이상이 되면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m이고 그다음 얘도 당연히 시그마 제곱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 게 우리 교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쌤이 그대로 설명을 같이 해버릴게요. 봐. 이쪽에. 자, 확률 분포 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요런 식으로 일단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여기 이제 이렇게 x가 있어. 그지? 그리고 걔가 나올 확률인가. 확률을 이렇게 y축으로 쌤 쓸게. 그러면 1이 될, 그리고 3이 될, 5가 될 고러할 확률을 쌤 보면요. 모집단에서 어떻지? 1도 3분의 1, 3을 끄집어낼 것도 3분의 1, 5를 끄집어낼 것도 3분의 1이야.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한 개를 쌤이 1, 3, 5 얘네들이 될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쌤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3분의 1,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높이는 3분의 1이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혀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이 정도를 해봤다. 그때 x바의 분포를 한번 보면 1이 될 확률이 9분의 1이니까 요거 셈이 요렇게 해서 요거의 3등분 중에 하니까 요 정도. 그리고 x바가 2가 될 수도 있죠. 걔는 9분의 2였으니까 약간 더 높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3이 될 거는 9분의 3이니까 어차피 똑같고요. 그리고 4라는 게 하나 더 생기지. 그래서 4가 될 확률이 9분의 2, 5가 될 확률이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값이 표본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2라 하더라도 요게 평평한 정규 분포하고 전혀 딴 나라였는데 모집단이. 근데 얘가 조금은
정규 분포에 근접하더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n이 한 30 이상이 되면 요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단 우리 교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자,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자, 요렇게 일단은 표본 평균의 분포까지를 일단 잡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요런 각도로도 한번 볼 수 있어. 센스라고 해봐. 이렇게 선생님이 요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모집단이 있는 거야. 모집단이. 그럼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 할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 얘를 모평균 쌤 이렇게 쓰고요. 모집단의 분산, 얘를 모분산이라고 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요, 여기서 대표성을 띠도록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는 거야. 표본을. 대표성을 띠도록 복원 추출, 그리고 모든 표본들이, 자, 모든 모집단의 원소들이 뽑힐 확률이 동일하도록 임의 추출해서 표본을 뽑아줘요. 그죠? 그래서 요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지. 요 표본 평균의 뜻이 뭐였지?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n개를 뽑았다고 쭉 해서 n개를 뽑았는 얘를 쭉 더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걔들을 n으로 나눈 거야. 얘가 바로 표본 평균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전체에 대한 모집단의 모평균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조금 불안하니까 사실은 표본 하나 뽑았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대표성을 띌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표본을 뽑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또 세 번째 표본을 뽑아서 걔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해. 쭉 이렇게 해서 n번째 표본을 뽑아서 걔의 표본 평균을 구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선생님이 하얀 걸로 치는 표본 평균들의 분포 있잖아요. 표본 평균들의 분포. 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는 얘기지. 마치 전교생 수학 성적의 평균이나 1반부터 10반까지 있다. 그럼 1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 2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 10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 각 반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 거나 전교생 수학 성적의 평균이나 같다는 얘기죠. 당연한 결과인 거야. 그리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원래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첫 번째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게 x하고 x바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오묘하게. 그러니까 얘가 x라는 건 한 개, 한 명, 단수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의미를 잡아. 개인. x바는 뭐냐면 16개, 25개, 36개, 36명 이렇게. 자, 요게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집단인 거예요. 차이점. 요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X바들은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쫙 풀면 이제 잡혀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먼저 이제 표본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모든 집단에서, 이 모집단에서, 모집단이에요. 그죠?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가 1이 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해서 뽑을 때 X바가 1이 된다. 자, 봐. X바가 1이 된다는 거의 뜻은 뭐냐면 요런 말 아닐까요? 합이 2가 돼야 되니까 결국 요 X바가 1이 되는 확률은 제일 처음에 이런 거 아닐까? 자, X가
0이 되는 요걸 뽑고요. 연이어 동시에 x가 2가 되는 거. 0하고 2를 뽑아야지 평균이 1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또는 이거 말고 P에 뭐지? 2를 먼저 뽑고 그리고 연이어 동시에 0을 뽑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는 지금 얼마 된다고 0을 뽑을 확률이 6분의 1이었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2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죠. 요거. 그 다음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0을 뽑을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럼 12분의 2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은 6분의 1이란 걸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본 평균, 모평균, 모집단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게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야. 두 번째는 주머니 속에 13579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있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대요. 그럴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여기 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를 직접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요. 사실은 요 의도는 이거야. 지금 요런 거죠. 쭉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을 직접 이렇게 다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표본 평균에 대한 건 어차피 얘가 누구랑 똑같아? 표본 평균의 평균은 사실은 모평균과 같은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하고 똑같다? 얘는 원래 지금 얘를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두 번째는 얘 구해야 되잖아. 표본 평균의 분산은 위에서 모분산을 직접 구해서 표본의 크기 2로 나눈 게 바로 답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죠? 어차피 이 문제는 표준 편차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쌤이 그걸 해보려고 그래. 그럼 얘는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5가 되거나 7이 되거나 9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전체 확률의 합은 1이죠. 그럼 나오는 게 똑같이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대값하고 분산 다 구할 수 있잖아. 1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7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5분의 1. 걔가 바로 기대값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구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 녀석은 5가 나와요. 5가. 이렇게. 5가.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 선생님 한번 써볼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는 거니까 사실은 요거 5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5로. 그래서 1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자연스럽게 1. 그 다음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9. 그 다음 더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25. 그 다음 더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 49. 그 다음에 9의 제곱 곱하기 1, 81.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을 뺀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걸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8이 나온다고요. 8.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한번 볼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구했네? 얘는 5야, 5.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4죠, 4.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4니까 내가 원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있잖아요. 그죠? 얘는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하고 2가 정답이 돼요. 그렇게 일단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